혹시 특별한 날 꼭 챙기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 마지막엔 꼭 향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레도, 조말론, 딥티크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향수 시장에선 유명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확 뜬 이 브랜드들, 그냥 향수가 아니라 니치 향수라고 부릅니다. 이 니치 향수, 국내 향수 업계 매출액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 무려 1조 원 달성도 바라보고 있고요. 일반적인 향수보다 몇 배씩 비싸면서 말이죠. 그러면 이 니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자면요. 저는 처음에 괜히 그 독일의 나치가 떠올라서 자연스럽게 유럽의 어떤 국가나 문화에서 비롯된 향수겠거니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니치, 이탈리아어 니치아에서 유래된 말로 틈, 움푹 들어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중적인 향수보다는 소수의 고객들에게만 제공하는 향수, 뭐 이런 의미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아까 매출의 90%니 매출 1조 원이니 했잖아요. 대중적인 것보단 소수들이 즐기는 게 니치 향수인데 모든 대중이 니치 향수를 즐기고 있는 모순적인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모든 대중이 쓰고 있으니 그 희소성을 잃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니치에 열광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흔하지 않은 나만의 향이라는 만족감에서 오는 건데, 대량 생산으로 너도 나도 사용하게 되면 기존 명품 브랜드 향수들과 차별점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 시장의 모순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개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니치 향수의 대표, 오늘 주제는 딥티크입니다. 혹시 소설책이나 영화로 향수라는 작품 보셨나요? 18세기 프랑스에서 태어난 천재적인 후각을 가진 남자 장 바티스트 구르누이가 완벽한 향기를 만들기 위해 여인들을 희생시키는 광기 어린 여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잔혹하기도 하지만 향수를 주제로 존재하는 것의 영혼은 향기다 라는 명대사를 남기며 찬사를 받았죠. 딥티크는 바로 이 영화 향수의 배경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딥티크 처음부터 향수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딥티크도 아니고요. 딥티크는 처음에 섬유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안 고트로와 데이몬드 녹스리트는 각각 인테리어 디자이너, 화가였는데 이미 패브릭, 벽지를 디자인해서 함께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술과 사업을 동시에 하고 싶던 이브 쿠에랑을 우연히 알게 돼서 함께 사업을 시작해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파리 생제르맹 34번가 매장에서 패브릭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매장에 똑같은 크기의 창문이 2개 나란히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술가들이라 그런지 이 창문을 보는 시선도 남달랐어요. 이 창문이 꼭 액자 속 사진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거나 관련 있는 형태의 이미지를 나란히 연결시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 틱이라는 이름에서 따와서 프랑스식으로 변형해 매장 이름을 지금의 딥티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참 예술적이고 자유롭고 좋지만요, 막상 장사는 잘 안 됐습니다. 2년가량을 거의 적자 보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딥티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돌파구는 장식품들에서 나옵니다. 예술가들 셋이 모여서 인테리어를 했으니 기존 매장 내부가 굉장히 예뻤거든요. 이 장식품 중에 포프리가 있었는데요. 포프리는 쟁반이나 얇은 천주머니에 말린 꽃을 담아서 사용하는 디퓨저입니다. 그리고 이게 히트를 치는 바람에 향초를 만들어서 팔기로 했죠. 그게 1963년입니다. 딥티크의 첫 향초가 출시되고요. 향이라는 키워드를 맛본 딥티크는 5년 후 1968년에는 향수 사업까지 진출하게 되죠. 섬유 브랜드에서 향 브랜드로 탈바꿈한 겁니다. 기존 패브릭을 하던 디자인을 그대로 향초와 향수의 라벨로 사용하고요. 이렇게 섬유에서 장신구로, 장신구에서 향초로, 향초에서 향수 브랜드까지 확장하면서 초기부터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게 이들의 철학이었는데요. 누구보다 자유롭고 진정성 있게 라는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향에 입혀지면서 니치 향수로 자리하게 되죠. 향에 스토리텔링을 불어넣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도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왜 아까 설립 3인방 중 이브 쿠에랑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 베트남 도손 바닷가에서의 고요함과 그 꽃향기를 추억하며 담아낸 향이라고 하죠. 이런 철학, 독특한 제품과 함께 2001년에는 섹스 앤 더 시티의 캐리 브래드쇼가 딥티크의 베이 향초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완전히 세계적인 브랜드로 떠오르게 됩니다. 성공한 여성들의 상징과 같은 브랜드가 됐죠. 소위 명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딥티크의 팝업 스토어. 딥티크는 한국에서도 벌써 여러 번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었는데요. 티는 안 내도 브랜드의 그 역사가 매번 잘 드러납니다. 항상 내부 디자인이 정말 예쁘거든요. 딥티크가 어렵던 당시 매장을 살린 게 예술가들의 취향이 듬뿍 담긴 내부 장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딥티크는 향수지만
내부 장식품, 오브제 역할을 수행하는 제품이란 겁니다. 그래서 딥티크의 팝업 스토어에는 매번 미니 전시회 같은 느낌이 나는 거고요. 이번 홀리데이 팝업 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따뜻한 느낌의 펠트 소재가 사용됐고 누가 봐도 크리스마스 느낌이죠. 저는 이 브랜드에서 이 느낌을 의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향수는 기본, 그리고 소비자들의 일상 속 공간을 예쁘게 구현하고 딥티크의 제품이 오브제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요. 니치 향수라는 건 분명히 나만의 희소성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팝업 스토어도 꾸준히 진행했고 너무 많이 대중화돼서 니치 향수라는 그 가치를 잃는 게 아니냐고요. 저는 니치 향수 브랜드들이 니치라는 이름을 새로 정립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향수를 만드는 명품 브랜드들은요, 향수뿐만이 아니라 신발, 가방, 옷 등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명품이잖아요. 니치 향수 브랜드들이 이 부분을 꼬집는 것 같아요. 적어도 향수에서만큼은 다른 브랜드가 최고가 되겠다고요. 그 특이점, 그 틈을 뜻하는 니치로 자리하겠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 흔치 않은 향으로 승부보던 부분은 실내 인테리어 오브제로서의 역할로 대체시키고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의 최종 목표는 이윤이잖아요. 이윤을 최대로 창출하려면 많이 팔거나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가격을 무턱대고 올려버리기엔 소비자들이 향수라는 카테고리에 지출하기로 책정한 금액대가 타 명품 제품들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대중화를 유도하고 다른 부분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딥티크를 보시면서 이런 니치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 저희 세상의 모든 브랜드 이야기는 브랜딩 스튜디오 텔리월드를 운영한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를 들려주시면 그 세계를 구축해드리고 있으니 현재 이미 브랜드를 운영 중이시거나 새로 만드시려는 분들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와 메일 주소는 영상 하단 더보기와 프로필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 향수만큼 좋은 선물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향을 고민해보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딥티크였습니다.